네, 안녕하세요. 오늘 윈32 API 이제 복습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간 부분은 이제 코어 클래스, 즉 이제 메인에서 코어 클래스를 실행을 하고 코어 클래스의 이제 로직이라는 함수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로직이라는 함수가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로직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로직이라는 함수가 돌면서 이제 이 함수들을 실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풋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콜리전, 그다음 렌더 즉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들을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자,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공통적인데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이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뭔가 상태 값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레이트 업데이트는 콜리전, 즉 충돌 전에 이제 뭔가를 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충돌, 그리고 충돌 처리한 다음에 이제 그리는 거. 최종적으로 이것들의 이제 변화 상태 값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그리는 렌더 함수까지 있는데 이 렌더 함수까지 도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코어 클래스에서 호출을 하죠. 이제 로직이 돌면서 인풋 코어에서 이렇게 돌면은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신 매니저의 get 인스턴스를 얻어서 신 매니저의 인풋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일단 이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호출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신 매니저의 인풋으로 갑니다. 여기서 신 매니저로 간 다음에 신 매니저 또 어디서 가냐? 신 매니저에서는 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씬 매니저가 현재 장면, 즉 현재 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씬 클래스로 가고 그 다음에 씬 클래스에서 또 이제 레이어, 씬에서는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클래스인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레이어 리스트거든요. 레이어들을 이제 호출하면서 이 인풋이 레이어까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관리하고 있는 오브젝트 오브젝트들의 최종적으로 이제 인풋 업데이트 한 번씩 이렇게 호출이 되고 이 네 개가 콜리전까지 호출이 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난 것들을 모아다가 이제 렌더 그리게 되는 게 이제 이의 흐름이고 신 매니저가 신이 레이어한테 레이어가 OBJ를 호출하면서 오브젝트들이 그려지고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이제 객체를 이 객체를 어떤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조하고 있는 횟수를 지정을 해서 나중에 이 객체를 지울 때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아니면은 아예 객체를 딜리트 하지 말고 이제 카운트만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참조하고 있던 객체가 이 객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객체의 카운터를 한 칸 지움으로써 이 객체가 0이 되면은 즉 아무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때 자기 자신을 딜리트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객체의 참조를 관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자바나 C샵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중간에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 그래가지고 객체를 사용하지 않는 객체, 즉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객체를 수거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C++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어,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 객체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 카운트를 체크를 해서 진짜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다, 즉 아무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객체를 그렇게 지워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바로 코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직 호출되면 델타 타임 구하고요. 인풋 업데이트 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인풋만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어차피 코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신 매니저에서 get 인스턴스 싱글턴 인스턴스를 얻어서 인풋으로 호출을 하죠. 인풋으로 호출하면은 이제 신 매니저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신 매니저는 가지고 있는 현재 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씬을 가지고 있잖아요. 씬과 넥스트 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씬에 대해서 인풋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씬에서는 인풋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레이어잖아요. 레이어들이거든요. 정확히는 레이어를 쌓아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레이어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레이어 리스트를 하나씩 이제 이터레이터로 순회를 하면서
이터레이터로 순회를 하면서 이게 결국 이중 포인터를 사용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포인터 타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씬에서도 보면은 레이어 포인터 타입을 M 레이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레이어 리스트 객체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저 리스트에는 현재 x86이니까 4바이트 메모리 주소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주소는 동적 할당받은 레이어를 생성할 때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 주소들이고요. 그 메모리 주소들이 씬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 포인터 리스트의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사용하려면은 처음에 이터레이터로 반환되는 값은 하나의 포인터죠. 이 포인터는 뭐죠? 그렇죠. 레이어 포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터레이터로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터레이터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해봤더니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레이어 포인터가 있다. 그래서 레이어 포인터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접근을 해준 겁니다. 실제로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감싸줘야죠.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터 두 번으로 접근을 하는 거랑 같이 이제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짜준 거고요. 이중 포인터라서. 왜냐면 포인터에 포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반환되는 게 이제 요소의 포인터고, 이제 이 문법이 실제로 이터레이터가 역참조하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아마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터레이터 안에서 이 역참조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요소에 접근하게끔, 그래서 요소의 값을 가지고 온 값이 뭐다? 주소값이다, 포인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서 인풋으로 접근해 준 거고요. 이쪽에 이제 델타 타임 시간으로 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시간 값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시간 값은 처음에 최초 받아온 여기서 이제 로직 안에서 델타 타임을 생성을 합니다. 델타 타임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델타 타임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씬 CPP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호출하는 게 보면은 레이어의 인풋입니다. 그럼 레이어로 가보면은 여기 레이어가 또 있죠. 근데 레이어는 또 이 안에서 OBJ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즉 레이어까지 왔는데 이제 레이어는 단일 클래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씬 안에 씬은 부모 클래스입니다. 씬 부모 클래스가 있고 씬의 자식 클래스들이 여러 씬들이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인게임 씬인데, 이 인게임 씬도 결국에는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장면을 그려내기 때문에 씬 장면 하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레이어 클래스는 단일 클래스로서 이제 씬의 여러 자식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씬이 이제 레이어에 이제 인풋 뭔가를 입력하는 값을 전달을 해야 될 때 이제 레이어에다가 인풋을 하게 되면은 이 레이어에서는 결국 레이어를 구성하는 거는, 레이어는 그냥 한 장의 도화지고 레이어를 실제로 구성하는 거는 오브젝트들입니다. 즉 이 레이어 위에 하나하나씩 배치돼서 구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름 오브젝트, 나무 오브젝트, 땅 오브젝트들이 하나에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만 가지고 있는 레이어, 그리고 나무만 가지고 있는 레이어, 땅만 가지고 있는 레이어,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들, 즉 구름, 나무, 땅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오브젝트들이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오브젝트의 포인터를 사용을 하고요. 오브젝트의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오브젝트까지 전달이 되면서 이 오브젝트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제 장면이 만들어지는 게 상상이 되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를 보시면 이렇게 ref하고 릴리즈 ref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카운트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는 이제 이 객체를 어떤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참조하고 있다면 이 숫자가 0은 아니겠죠. 해서 최초로 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 이 레퍼런스 카운트 값은 1을 가지게 돼요. 1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이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한 객체를 사용할 때, 즉 여러 포인터가 이 생성된 오브젝트 객체 하나를 여러 포인터가 참조할 때 이 오브젝트 그 객체의 카운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참조할 때 그 객체를 참조를 하고 이 add reference 카운트를 올려줘야
몇 개의 객체가 이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참조에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생성된 객체를 다시 다른 객체가 참조할 때는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 주고요. 그리고 지울 때는 거기서 딜리트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release ref 함수로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포인터를 널로 바꿔주면 됩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OBJ가 하나 있어요. OBJ 객체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몬스터 오브젝트라고 하죠. 몬스터 1이라는 오브젝트예요. 이거를 이쪽 레이어에서도 참조하고, 이쪽 레이어에서 참조하고, 이쪽 레이어에서도 참조를 해요. 이 객체 3개의 포인터가 참조를 한다고 쳐볼게요. 3개의 포인터가 참조를 하는데, 참조를 하는 순간에 여기서 add ref 함수로 호출해줍니다. add ref 함수로 호출해주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 오브젝트에 이제 add ref ref 카운트 값이 하나 올라가겠죠. 그럼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참조할 때 여기서 또 이제 add ref를 호출해줘요.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add ref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3이 돼요. 이 카운트가 3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이걸 끊을 거예요. 자, 나는 다 사용했으니까 너를 해제할 거야. 근데 다른 객체가 참조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해제하는 대신에 이 함수, release 함수로 호출할 거야. 하면은 release 함수로 호출하면은 실제로는 끊어진 게 아니지만 release 함수 호출하고 여기서 참조하고 있던 이 포인터를 널 포인터로 바꿔주면은 참조가 끊기겠죠. 이걸 널 포인터로 원래는 그러니까 딜리트를 하고 널 포인터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당장 딜리트를 해버리면은 이 오브젝트가 다른 레이어들이 참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오브젝트를 그냥 딜리트 해버리면은 이 두 레이어는 잘못된 메모리 주소값을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고 그냥 바로 프로그램이 뻗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는 내가 삭제를 하는 게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나는 다 사용을 했으니까 너를 릴리즈 카운터를 하나 줄이고, 즉 내가 참조하고 있는 값을 하나 줄이고 그리고 나서 널 포인터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1번 레이어 입장에서는 삭제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얘를 참조하고 있지 않는 거고, 이 몬스터 OBJ도 3으로 되던 게 이제 3이 아니라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1이 될 겁니다. 1이 되고,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릴리즈 함수로 호출하면은 이게 끝이 되고 얘는 널로 바꿔주면서 아무도 참조하고 있지 않게 되잖아요. 않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조건을 릴리즈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비교를 하는데, 얘일 때는 3과 2였죠. 즉 2와 1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객체가 이제 지우는 순간, 마지막 객체가 참조를 더 이상 안 한다고 이제 이 릴리즈 함수로 호출하는 순간 이게 0이 되면서 실제로는 딜리트 디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 객체 입장에서는, 이 레이어 입장에서는 obj release를 하겠죠. 왜냐하면 오브젝트 객체의 멤버 함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디스포인터, 즉 이 release 함수를 호출하는 오브젝트 객체의 포인터가 디스포인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운다. 왜냐? 나를 이제 아무도 참조하는 객체가 없고, 애초에 이제 객체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러니까 OBJ 객체를 참조하고 있던 객체들이 전부 다 지운다고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각각의 객체들 입장에서는, 다 레이어 객체들 입장에서는 지워진 거예요. 나는 지운 거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0이 되는 순간, 즉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순간 나는 지워져도 안전한 거기 때문에 딜리트 디스를 호출함으로써 나 자신을 지우고 리턴 0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카운트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받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카운트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개념이고, 이걸 이용해서 객체의 삭제를 안전하게 진행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자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릴리즈
벡터 리스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세이프 릴리즈라는 걸 이용을 해요. 뭐냐면은 이터레이터에서 나온 객체 이렇게 하면 포인터잖아요. 결국에 이 포인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오는 게 CPP에서 레이어 CPP에서 넘어오는 게 M 오브젝트 리스트, 즉 오브젝트 포인터잖아요. 오브젝트 포인터가 일로 넘어오면은 오브젝트 포인터가 여기를 넘어오면 여기다가 이제 포인터를 전달해 줍니다. 세이프 릴리즈 포인터를 전달해 주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터의 릴리즈를 함수를 릴리즈 함수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포인터는 널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운다고 했으니까 오브젝트에 이제 레이어가 다 삭제될 때 이제 이 OBJ 리스트를 이제 넘겨줘서 아무것도 참조가 되지 않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지우고 이제 이 레이어 안에서 생성한 모든 오브젝트를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실제로 지우지 않고 이 레이어에서는 개념적으로만 지우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각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는 다른 객체에서 다른 레이어에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오브젝트는 그 카운트가 RAF 카운트,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면서 지워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이제 레이어마다 각 오브젝트들을 여러 오브젝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르는 거고요. 레이어에서 생성한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다른 레이어 객체에서 참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관리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